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늦게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지지를 해주셨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저희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일부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반하고 있는데 저희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선거는 이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6개 경합주에서 5개를 이기면서 판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우편투표인데요. 사전투표함이 열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이든은 긍정적으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문가 예측, 여론조사, 출구조사 다 틀렸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베리 대학교 남태현 정치학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투표하셨어요 혹시? 제 아내는 했습니다. 네. 혹시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는 안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여론조사 기관 모두 조 바이든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네요. 예, 뭐 선전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미리 예견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결과가 안 나오고 다음날, 다다음날이나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다 예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놀랄 것은 없죠. 예견이 됐는데 예상 결과는 바이든이 좀 근소하게 이긴 상황에서 며칠 이렇게 늦어지리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좀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예측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였는데요. 플로리다가 일찍 트럼프한테 넘어갔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지아는 아무래도 바이든한테 올 것 같고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한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주가 좀 아무래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 여론조사가 4년 전에도 크게 틀렸는데 이번에도 틀렸어요. 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못 맞춥니까? 그것은 좀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많이 틀렸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론조사 자체보다는 그 해석에 좀 많이 틀렸던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저번 주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차 범위 내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들이 좀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그 표본에 그 백인 대학교를 가지 않은 백인 남성들을 표본을 많이 포함을 해서 많이 보완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좀 길게 보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를 더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가 거의 이긴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럼요. 특히나 우선 펜실베니아가 아직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74%밖에 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조지아도 지금 아직 92%가 되고 있는 지금 개표를 했는데 조지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그 조셉 바이든한테 가고 펜실베니아가 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애리조나도 지금 아직 그 어떻게 될 거라고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가 가게 되면 네 뭐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직 아니죠.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거의 70만 표 차인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조 바이든이? 네. 왜냐면은 조 바이든 측에서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밝혔지만 그 사전 투표를만 보면 조 바이든이 거의 6대1 정도로 앞서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표가 열리기 시작하면 바이든의 몰표가 가리라고 저는 적어도 네. 펜실베니아에서는 몰표가 몰리지 않을까 나중에 막판에 그렇게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언제쯤 대선의 윤곽이 나올까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펜실베니아하고 지금 위스콘신이 굉장히 지금 사실 미시간 그 두 주, 요거 한 3주,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가 경합주인데요. 미시간도 그렇고 지금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다 며칠 뒤, 특히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뭐 며칠 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11월 3일 소임만 찍혀 있으면 3일 늦은 것도 카운트를 하겠다라고 그 펜실베니아 주정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공화당 측에서 이건 너무 늦다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 주에 있는 그 주 대법원이 네. 예 그거를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 금요일까지 실제로 카운트를 지금 할 태세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승리 선언을 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뭐 그거는 네네. 그래서 이 결과를 그냥 고착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저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리라는 것, 그 다음에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짓을 어떠한 것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무시를 하고 정치적인 선언을 해버리고 그럼으로써 정치 위기를 더 낮게 하고 그 정치 위기를 이용을 해서 정치 그 권력을 계속 쥘 그런 시도를 할 거라는 것도 사실은 뭐 예견했던 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 측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대선 앞두고 백화점 앞에 나무판으로 이렇게 덧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총이 많이 팔린다는 것도 그렇고요. 총기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그렇고 혼란, 폭동, 소요 사태 걱정했는데 지금 우려하던 소요 사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 그 너무 다행이고요. 예. 하지만 또 저도 내심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다 100%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끝난다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말에 좀 정치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점쳐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요? 아무튼 펜실베니아, 미시간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교수님? 네네, 물론입니다. 네, 바람이 아니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아니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개표는 트럼프가 앞서고 예. 그 이후에는 트럼프와의 그 격차가 좁아지면서 바이든이 앞서 나가리라는 것이 예상이 됐던 것이죠. 네. 네네. 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시대 정신을 좀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두 시대 정신의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편에 트럼프
트럼프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화가 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면 뭐 그 주류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그들이 느끼기에는 민주당이나 사실 공화당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뭐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는 건 옛날에 조선시대 노론이나 소론이가 뭐 그냥 뭐 논쟁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어떤 거기서는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 덕분에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와 자기를 굉장히 동일시를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사회 주류의 담론이라든지 뭐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어떤 약간 어떻게 뭐 굳이 따지자면 그 과거를 애착을 많이 보이고 있는 옛날의 미국에 대한 과거 애착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담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올해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다 아시겠지만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라든지 코로나도 캘리포니아 있었죠. 산불이라든지 네. 코로나 물론입니다. 네. 그것이 예고하는 미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어떤 그 두 담론의 충돌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누가 이기건 사실은 저는 또 이 뭐 트럼프가 이기건 트럼프가 지건 이 담론의 논쟁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안겨준 숙제는 아마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삶이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렇게 공고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것이 사실 지금 뭐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그 선거를 그 의회 선거를 국회 선거를 이겼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그거를 따져서 생각해보면 뭐 한국의 상식으로는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보면 지금 이 선거가 이렇게 가까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미국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저는 반증한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선거 결과가 물론 뭐 문제입니다만은 이 선거 결과를 이 과정에 보여주는 이 문제들, 이것이 던지는 숙제는 미국만의 숙제가 아니고 여러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요. 우리들 다의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아직 열어두셨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해봐야겠는데 바이든의 국정철학,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뭘 해주겠다, 이게 뭘 바뀌겠다 이런 비전을 좀 던졌을 텐데요. 네, 일단 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바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번 선거는 이 트럼프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혼란, 트럼프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어이없음, 이것을 좀 끝내자. 그렇죠. 이 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좀 돌아가 보자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요. 예, 트럼프 보기 싫다.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에서 나왔지만, 이거 사실은 그게 웨이크업 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 문제가, 인종 문제가, 그다음 인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백인들의 어떤, 우월감, 그다음에 경찰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도드라졌던 한 해였거든요. 2020년이.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돼서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의 옛날의 그 원죄가 지워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제 생각에는 좀 바라는 열망이 큰 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정치학 가르치고 계신데요. 네, 노론소론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메릴랜드에서 갑자기. 그런데 미국 청년들한테, 미국 대학생들의 청년들한테 트럼프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면에서 트럼프는 이 학생들이 갖고, 특히나 제가 많이 대하는 학생들이 보면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기능 많이 있네요. 어느 쪽으로 오나요? 네.
그렇죠. 근데 예, 한편으로 트럼프 지지자대로 예. 이 사람들도 이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도 이런 식의 어떤 접근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공화당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또 반면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학생들, 특히나 흑인 학생들 같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반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액티브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뭐 순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공헌이 아닌 공헌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셨어요.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파격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 점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요번에 뭐 책도 여러 권 나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보를 봐도 그렇고, 사실 트럼프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한 것은 자기와 김정은이와의 교류,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교류를 과시를 하고, 그 과시를 하기 위한 어떻게 쇼를 몇 개를 한 것일 뿐이죠. 네. 미국 정부, 그 전에 정부와 나 트럼프의 그 앞에 초기를 봐도 어차피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그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조는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뭐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굉장히 놀라운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됐건 뭐 트럼프 아들이 됐건 뭐 트럼프 딸이 됐건 누가 와서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틀을 깰 수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제가 생각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한국 문제는, 북한 문제는 풀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우리한테 좀 던져주는 좀 좋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까? 예, 그것은 딱히 생각하면 뭐 주한미군의 문제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하이오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했다,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현지 언론도 그렇게 봅니까? 글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좀 한국 언론이 만약에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좀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한국 언론은 지금 당장 보이게. 네, 한국 언론은 분석하고 뭐 심층 취재하기보다는 외국 언론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보고 있는 뉴스 소스가 좀 뭐 한정되어 있긴 한데요. 네. 그렇게 아직은 단정 짓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승리 선언한 트럼프가 우편 투표 문제가 있다, 이거 대법원에 가겠다, 연방 대법원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투표가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끝내자, 당장 지금 뭐 벌써 결과가 나오니까 당장 끝내고 그
사전 투표했던 것들 메일 투표한 것은 카운트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0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 뭐 용지가 그 메일 투표 용지가 왔을 때 뭐 어디가 잘못되고 뭐 어디가 무효가 사표가 나오고 그런 것을 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카운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거를 끝내자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법원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알고였죠. 그 당시에는 알고가 결국에 그 승복을 했었죠. 네, 부시 대통령한테. 그렇죠. 폴리티컬 프레셔를 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헌법을 보면 지금 어떻게 승리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도요. 헌법에는 이 선거인단이 어떻게 투표를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즉 사람들이 투표한 것과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정부에서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아서 보내서 투표를 해도 사실은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 너무너무 극단적인 예죠. 그래서 뭐 그런 날려도 사실 있어요. 이건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 트럼프가 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거나 어떻게 압력을 넣어서 주의회에서 사람들이 투표한 건 상관없이 주의회에서 그냥 나름 자기 엘리트가 선택을 해서 선거인단들이 거기에 따라서 12월에 투표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갈 수 있다라는 사람을 그렇게 점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거를 당장 빨리 끝내자 그 전에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그 K 방역을 조금 전해주고 싶고요. 그다음 한국의 선거제도 또 개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바이든은 승리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모른다. 남태현 교수님은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